인양만리가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꽃 중에서는 취향이 아마 다 다르실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향에 관련된 거거든요. 꽃과 향에 관련돼 가지고 나온 네 글자가 향원 닉청입니다. 근데 이때 꽃은 연꽃입니다. 연향은 멀리서 맡으면 맡을수록 그하고 아름답다. 이게 향원 닉청입니다. 근데 실제 연향 맡아보셨습니까? 예, 예. 미향이에요. 미향. 향은 향이거든요. 이게 미약한 미, 약한 미. 은근한 나요. 근데 어떤 것들은 딱 가려 그러면 강렬하게 딱 우리를 사로잡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연향은 잘 모릅니다. 매화향 어떻습니까? 네, 매화향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걸 또 이렇게 또 봐야 돼요. 암향이에요. 암. 어두울 나왔잖아요. 근데 향기가 어떤 것을 뭐겠어요? 은은하다는 겁니다.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암향, 미향이에요. 근데 강렬한 향들은 순간적으로 바라보게 되지만 물러서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자극이 심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들은 모릅니다. 근데 이걸 맞는 그 순간 내가 그 집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양만리. 향이 없는데 향이 난 사람이 최고. 개성 강한 사람은 향이 아주 톡 쏘는 겁니다. 이게 동양성입니다. 근데 전부 좋아요. 전부 어울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유명한 예견설이라고 연꽃을 사랑하는 이구에 대해서 쓴 게 있는데 거기에 나온 게 향원 익청입니다. 미향, 암향의 존재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꽃이 눈에 잘 안 띄어요. 꽃이 눈에 잘 안 띄어요. 수수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접을 붙여가지고 색깔도 향도 그 다음에 꽃소음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원래 제일 좀 원래 것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향이 한번 했을 때 그걸 한번 경험한 사람은 향원 익청에 대해서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잘 몰라요. 경험이 두 경험이 있습니다. 인위적 경험이 있고 자연적 경험이 있습니다. 이 나향하고 연향은 인위적 경험보다는 자연적 경험이 좋습니다. 인위적으로는 지금 이 소리를 들으니까 앞으로 조금 있으면 이제 연꽃이 필 겁니다. 그럼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맡으시는 거예요. 맡은 사람도 또 이렇게 맡아요.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지락스럽게. 또 그 다음 거는 이렇게 요것도 당기고 놔둬요. 그래서 이렇게 맡아요. 근데 옛날 이 꽃을 맞춘 분들은 이렇게 했답니다. 이게 지금 꽃이 다 하나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에이피한 분들은 격조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몰두학체를 꺾는다. 모든 것은 하나가 전체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자기 욕망 대상 나오면 어떻겠어요? 꺾는 분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한 사람은 어떠겠어요? 예, 사회생활 잘하겠죠. 여러분들. 근데 이런 분들은 어때요? 제일 고상합니다. 이런 분이 많이 있을수록 사회가 안 돌아가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도 별로예요, 감독은. 근데 이렇게 지나가거나 앉아있는데 바람에 실려 와가지고 연꽃이 필 때가 밖에 있으면 어때요? 몸이 경쾌합니까? 미국 날씨가 있으니까 몸이 상쾌하지가 않아요. 느려져요. 내화 필 때가 언제입니까? 근데 추워야지. 내향을 맞는 그 순간 추위가 없어요. 영향을 맞는 그 순간 더움 나른함을 완전히 해소시키거든요. 의식으로 잊어버리는 거야? 아니면 그냥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맡아보라는 거 자연적으로. 이거 경험이 있으면 이렇게 돼요. 근데 경험이 없으면 이제 내가 그런 장소에 노출되는 게 좋겠죠. 그런 장소에 가보는 게 좋겠죠. 근데 꺾거나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이렇게 옆에서 앉아있거나 이렇게 거닐다 보면 때가 맞다 보면 그런 소리, 냄새가 나한테 다가오는 경우가 있고 정말 감동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동을 알았기 때문에 향원 익청이라는 이런 묘한 문장을 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없을 때 사람들이 연꽃을 별로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왜 연이 크고 화려합니까? 그리고 연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서식지 않거나 사람이 싫어하는 데입니다. 진흙탕도 있습니다. 근데 연이 거기에 있습니다. 제일 더럽고 지저분한데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곳에 귀한 연이 깃들어서 꽃이 핍니다. 연이 깃들어 있고 꽃을 피우고 향을 우리한테 풍기는 그 순간 그건 더러움의 공간이 아니라 성스러운 공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우리도 다 연꽃입니다. 좋은 공간에 과연 내가 갔을 때 더 좋아집니까? 굳은 공간에 내가 갔을 때 좋아집니까? 연은 굳은 공간을 아름답고 맑은 공간으로 바꿔버립니다. 근데도 연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여러 환경인데도 더럽거나 누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딱 고추섭니다. 가운데는 텅 비어 있습니다. 넝쿨지지 않습니다. 향이 은은하니 세상을 깨웁니다. 예전서에 나와 있는 문장을 제가 그냥 그대로 원문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을 찬미하는 말들이 그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리고는 사람이 크게 세 부류가 있다. 꽃으로 비유합니다. 부귀를 좋아하는 사람은 화려한 모란을 좋아한다. 그래서 모란 하나 그러면 부귀화이라고 이게 글귀가 많이 나오죠. 부귀지화 이렇게 됩니다. 서총이 지금 화한계로 이제 나오고 거죠. 근데 부귀를 좋아하는 사람, 그 다음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모란을 좋아하고 은인지사, 자기만의 세계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 번잡한 삶을 떠나가지고 고요한 데서 평화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국화를 좋아합니다. 국화가 그러잖아요. 꽃 필 때 남들은 다
화려하게 꽃을 폈는데 다 떨어졌을 때 서리를 맛보서 드디어 꽃을 피우고 향을 발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화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번잡은데 있건 홀로 있건 간에 항상 은은한 삶의 모습을 띄고자 하는 사람은 연꽃을 좋아한다. 그래서 부귀한 사람은 모란을 좋아하고 은희를 추구하는 사람은 국화를 좋아하고 군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연꽃을 좋아한다.